네. 마스터 속성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 한 두 분 정도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 정확하게는 하여튼 열 몇 분 정도 지금 되셔서 올해는 자, 많은 분들을 일단 전화 한번 해보시고 자, 자, 그리고 그래서 예, 교재는 그냥 저는 그냥 드릴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프린트해 오는 거예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올려지질 않아요. 그 자료는 그래서 자, 지난번하고는 좀 틀리죠. 또 좀 약간 개선을 했고 또 만약에 잦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양쪽 잡고 가는 방법을 좀 로또는 아니고요. 양쪽을 같이 잡고 가는 방법. 양쪽을 300원짜리 말고도 두 개씩 양쪽을 벌려서 잡는 것도 조금 해드리면 잦은 매매를 못하더라도 수익 날 때마다 그 대신 빼내야죠.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자, 아니나 다를까 잃지 않아야지. 내일 잃지 않아야지. 자, 지금 저희 비중은요. 오늘 풋을 40%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10%를 더 들어가서 동률이지만 풋이 조금 많아요. 동률이었는데 풋을.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대신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자, 이유는 막판에 채권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서 장외 시장에서 채권이 세요. 그리고 미국도 채권이 마이너스를 좀 줄였고, 그래서 이렇게 장외 시장에서의 채권이 상당히 뭘 이렇게도 초장기채들이 세게 진행이 되는지, 자, 진행이 되고 있고, MBS도 자, 일단 진행이 자,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는 우리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현금으로 딱 막지 않나. 근데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딱 막아도. 자, 왜냐면 그러면 국가 채권을 해외에 풀었는데 발행을 하는데 100억, 90억, 80억, 70억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근데 늘어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왜냐면 만기에 8조, 9조던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르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 푸는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누가 채권을 사요? 그러면 만 원어치만 사줘. 13,000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12,000원이나 11,000원에서 80% 팔아버리고 20%를 버티는 건데 그게 금리가 빠졌거나 해서 채권이 올라갈 경우에 그 20% 그거에 대해서 또 그만큼을 줘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만기 채권을 풀었죠. 만기 채권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만기 채권을 풀었을 때 만기 채권 덜 풀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10조 돈도 했다 그러면 자 거의 안 풀어버린 10조를 푸는 게 아니라 안 풀어버렸어요. 거의 6조 4조를 바이백을 그러면 우리는 110억에서 그럼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늘었기 때문에 채권이 100억을 푼 게 130억 이렇게 130조 이렇게 돼가는 거고 근데 지금 금리가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남아있는 채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채권이 많다. 이 상태에서는 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방에 그럼 풋이 나오냐고요? 아니요. 오늘도 채권이 계속 익절을 하다가 막판에 자금을 늘려가죠. 채권이 다해요. 채권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채권이 금융이에요. 좌우하는 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자, 이번 마스터 속성에서는 양쪽에 두 개 콜과 두 개 풋을 잡고 하나만 잡는 게 아니죠. 두 개를 잡으면서 두 개를 잡아놓으면 자금을 넣을 필요가 특히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딱 단타 치면서 두 개를 잡고 수익을 내가서 빼가는 걸 마스터 속성 시간이 조금 요거는 주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매매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차월물 당월물 말고 차월물 거래될 때 당월물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차월물로 거래 들어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면 차월물인 거예요. 차월물. 차월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부터 거래했던 차월물 한번 싹 자, 당월물 풋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745, 745만
자, 745는 아까 가치 평가 보셨죠? 상당히 높습니다. 300원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745, 746? 뭐, 요 정도가 조금 더 세고. 당월무 풋 보세요. 차월물은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차월물을 이제 가지고 있다 치면 웬만해서는 차월물, 당월물에 지금은 양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이지만 양풀이가 축소되는 구간, 양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이었어도 EA10 갖고 있었다고 쳐도 자 올라가는 쪽만 팔아 나갔어도 그러면 원금을 잃지 않고 플러스예요. 플러스 3, 40% 적으면 3, 40% 많으면 50% 원금이 회수 이후에 콜백 풋백 했을 경우에 200 회수하고 100만원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르는 쪽만 팔았어. 이번에 양풀이 축소는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소희님은 전화해 보셔야지 될 거예요. 저는 일단은 내일 후반 내일 만약에 등락이 없다 그러면 내일 오후장에 자금을 늘려버릴 거고요. 내일 등락이 있다 그러면 줄여버릴 거예요. 줄여서 비중을 조금씩 이제 내일부터 단타 오후장부터 금요일부터 단타를 칠 거고 그래서 자 원래 제가 월요일 날만 회원 가입을 받죠. 중간에 들어오면 비중 잡기가 힘들고 아예 없으시면 근데 기존에 매매하시던 분들은 자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주로 월요일 날 등락이 아니요. 근데 이때 비중을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등락이 만기일 날 등락이 없으면 이제 내일 오후부터 자금을 늘릴 거고요. 양꽝이 난다고 하지만 당월물은 없어야죠. 당월물. 제가 당월물 풋도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빨리 갈아탔던 이유가요. 가치평가에서도 당월물이 채권이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당월물은 금방 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 아까 한번 올라갔다가 말아버리죠. 당월물 풋. 근데 차월물 풋은 자 당월물 한번 745도 이 쪼그라든 거 보시면요. 279.25 풋이에요. 280 행사가.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일인데. 그리고 당월물 풀이 까인 거는 당월물 이번에 빨리 매도했던 이유도 747 275 자, 전날. 자, 5원에 뭐 매수세도 없네요.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도 5원짜리 들어갈 만한데도 그쵸? 별로 매수세가 없었어요. 차월물은 자, 오늘 올라갈 때 이게 차월물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월물들은. 그리고 자, 오늘 어저께 기억나시죠?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던 단타. 어제 들어갔던 단타예요. 걔는 일단은 팔린 거죠. 팔렸지만 오늘 저희는 그래서 막판에요. 773을 10%만 더 담았어요. 차월물도 풋은 40%를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자,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보시고 자 일단 잠깐만요. 아직 네 전화가 이제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만 보여드릴게요. 미국 채권 가격만 미국 선물은 빠지고 있고 근데 요 위안화가 아주 그냥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좀 좁게 앉더라도 낙고님 한 4분 오시면 그냥 이렇게 앉는 걸로 자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잦은 매매를 못할 경우에 한 2개 정도 콜풋을 넣어서 자 매매하면
조금 그게 오히려 매매하시기는 자, 편하니까 요거 이번에 비중 맞추기에서 들어갈 거고요. 일단 내일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자, 지금 봐도 여러분이 지금이 지수가 최근에 오를 때도 오르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내일 풋이 나온다면 정말 세게 나오겠지만 내일 자, 내일 풋이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고 자, 뭐 어찌됐건 지금 오르는 콜은요, 뭐 경기가 좋아서 전혀요. 고용? 자, 고용에 대한 것도 지금은 막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채권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콜이나 풋이나 수익이 날 때 지금은 조금씩 걷어들이다가 남은 물량으로도 풋이 터졌다 그러면 세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환율이요. 자, 이제 환율 제가 어제도 환율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만기 전 말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내고 물량으로 워낙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수입업체들이 수입을 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되는데 미국이랑 미국 채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안전자산 채권.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우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웬일로. 근데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채권이 더 이 시간인데도 채권이 세게 올라간대요. 안전자산이 더 셉니다, 지금. 풋 쪽에서 조금 더. 자, 요렇게 미국 채권은. 금리는요. 자, 금리도 똑같아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10년물은 대신 자, 요거는 안전자산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야물딱지게 자, 해야 되겠지만 잠시만요. 지금 일단 채권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상당히 자, 지금 미국 채권이랑 흐름 봐선 자, ELW하기 좋은 구간은 됐어요.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서 빠질 때도 상당히 자, 웬만큼 심하게 빠지지 않고요. 지금 채권 지수도 플러스 17. 그래서 내일 아침 비중은 봐야 되겠지만요. 장외에서도 익절하는 흐름이 좀 적은데요. 내일 초반에 풋이 나오면 물량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말 세다 그러면 낮은 풋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갭을. 자, 내일 풋이 조금 한 100% 정도만 나와도 그동안 콜로 수익을 냈으니까 그리고 물량을 자, 그래서 이제는 콜 가격을 풋 가격을 싼 거를 갈아타기보다는 내일 해야 됩니다. 내일. 자, 오늘 당월물 콜 빠지는 게 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월물 풋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월물은 풋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당월물 그만큼 못 갖고 있잖아요. 만기 전날인데 어떻게 많이 갖고 있겠어요. 차월물을 그냥 많이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저께 만기 전날 전전날이기 때문에 자금을 무방에서도 늘려놨어요. 단타를 안 물리면 또 단타 친다 그랬죠. 또 단타 쳐서 물릴 때까지 해서 양쪽의 자금을 자 늘려놓고 오늘 아까 고점일 때도 콜이 빠지는 각도가 풋 올라가는 각도보다는 물론 풋은 더
풋은 한 40% 도둑 맞았죠. 더 올라갔어야 되지만 뭐 몇백 프로씩 도둑 맞을 때도 있는데 근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변동성은 당연히 커졌습니다. 자, 이제 채권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수익을 딱 주기에도 조금 애매한 구간이지만 왜냐면 남아있는 채권이 많고 근데 한 번쯤은 자, 풋 수익이 거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채권이 손실을 본다 그러면 물량을 손절을 털 테니까 환율 폭등이 나올 거고 금리가 폭등이 나올 거고 손절 치면 그렇지 않고 수익을 주기 시작하면 자 어저께 채권 움직임 말씀드렸죠. 좀 사기 시작하니까 자, 콜은 저희가 20% 정도 떨고 왔어요. 좀 더 떨고 한 생각이 들지만 자, 코 풋은 그리고 풋 단타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제 오늘 풋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고점 아까 움직이면서도 근데 아직까지는 저가 풋이 세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가 풋이. 그래서 적정선으로 본다 그러면 내일 한번 지수 1% 이상만 무너져주면 좋겠지만 자 내일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월물은 뭐 양꽝인 거고 차월물은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일부터 쬐끔씩 자금을 늘려버리겠습니다. 양풀이가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아니고요. 차라리 늘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20% 오늘 풋 40% 10%더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은 그래서 한 40% 정도 주셨죠. 자, 그래서 내일 등락이 나오면 파는 거고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날 회수되지 못한 채권들은 회수되지 못한 파생은 차월물로 롤오버가 될 테니까 당월물이 되면서 등락이 나오면 세게 터질 수밖에 없어서 어제도 자금을 어차피 우리는 합성이에요. 콜풋 합성. 그래서 막판에 어저께 매도를 했고 콜풋 합성이에요. 등락이 자 어제 종가 이거 얼마 나왔는지 아시죠? 769 합성 종가 180원이었어요. 저희 150원에 샀잖아요. 20% 팔고 자 근데 오늘 지금 115원 115원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만큼 그 대신 하이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등락이 원체세입니다. 등락이 이는 변동성이 단지 더 커야 되는 풋수익과 자, 이 적은 이유는 남아있는 채권 때문이고 남아있는 채권이 갚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는 것도 감안해야지 돼요. 지수가 빠지는 것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게 너무 빠지면 라임 문제 그러면 리번 사태가 터진 게 그 라임이에요. 라임 우리 라임이 아니라 그 라임 그 동일 BW12 전환 못하고 그래서 리먼 사태가 터진 거고 우리도 지금 라임이 지수가 빠질 경우에 전환을 못하는 거죠. 터지면 부도가 나버리면 그게 라임. 근데 지금 일단 전환을 딱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만기 채권이 도래해요. 10,000원 줄게. 만기가 10,000원. 10,000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만기 10,000원 정도에 맞춰갖고 자 미리 선매출을 땡겼는데 12,000원이 돼버려요. 금리가 빠지면서 또 모자른 것도 있고 그렇다고 7,000원이 된다. 그러면 얘네 손절 나와요. 그것도 안 돼요. 7,000원이 나오면 7,000원이 나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자 돈 남아서 여유롭다고요? 아니요. 채권 팔고 나가면 환율 폭등 나오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콜과 풋을 변동성으로 수익이 나올 때마다 회수하고 수익이 나올 때마다 회수하다가 한쪽 방향으로 자금 흐름이 움직인다. 장중에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장 끝날 때 모르지만 자 조금 더 오늘처럼 사들이고 장중에만 해도 충분히 물량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콜 100으로 시작하고 풋 100으로 시작해요. 자 콜이 올라가서 140이 됐어요. 뭐 이 정도는 사실 200도 되지만 근데 얘가 그러면 40을 감싸 안아야 되는데 얘가 40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뿌나만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락은 근데 40 이상 40은 회수를 해야죠. 내일 자 그 이걸 대비해서 제가 10% 정도씩이나 단타를 쳐서 평단을 낮추고 자금을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를 대비해서 콜과 풋을 2개씩 나눠야 되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해지를 잡는 방법을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잡은지. 그래서 자, 약간 ELW로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개 벌려서 잡고 갖고 계시면 플러스 난 쪽만, 자, 자금, 현금이 더 없다. 자, 현금 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평단이고 뭐고 다 무시하세요. 플러스 난 쪽만 팔아 나가는 거예요. 매번. 콜이든 푸시든. 그날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콜에서 오른 만큼, 푸시 오른다 그러면 풋에서 오르는 만큼만 빼나가시면 원금 회수에 플러스 뭐 몇백 프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다가 세게 나오면 수익이 나는 거고, 플러스 4, 50% 정도는 원금 회수하고 그냥 더 사지 않았어도, 그러다가 세게 나올 때 그때 이제 2, 300%, 3, 400%, 500%, 뭐 1000%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방법 양쪽을 나눠서 잡는 방법도 참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단타를 간단히 치면서 끼워 넣기 하는 방법을 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상황으로는 밤에 또 봐야 되겠는데, 채권 가격이 지금 말하는 사이에 많이 올라갔어요. 자, 미국 채권, 미국 금리도 빠졌고, 자, 채권을 아까하고 비교해서 자 보여드리면, 미국 금리 많이까지는 아니죠. 미국 금리 이렇게 진행됐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이 정도 탄력에 하면 위험하고, 자, 요게 나와서 그래요. 잠깐 사이에 요게 이렇게. 그리고 장외시장에서, 근데 장외시장에서 참 알쏭달쏭하지만 이 시간에는 익절하는 지역개발 채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익절을 안 하는데요. 자, 그리고 채권은 자, 장외시장에서 위탁이든 뭐든 던져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낮다 그러면, 최근에 등락이 워낙 셌기 때문에 위탁은 당연히 던져버리는데도, 채권은 자 이런 국제선물들은 지금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솔직히 풋으로 1000%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콜이라는 거예요. 풋이 1000% 이상, 자 정말 요 정도 되는 풋을 요 합성해서 요거를 왜 기다리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채권이 과열이 됐으니까. 요 정도, 이거 40%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채권상에서 집중적으로 자 지수가 빠지는데 채권이 마이너스가, 초장기채 30년물 같은 게 200씩 마이너스가 250, 막 300까지도 심하면 거의 막 던지거든요.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근데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잡고 있는 전체 물량의 5%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자 요런 걸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채권이 과열이라서, 자 채권이 과열이라서 팔고 나간다 할 정도에는 작년 5월 이전이죠. 5월 이전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처럼. 자, 그때는 이제 온갖 이제 채권에 정말 이상한 것들도 많이, 이상한 그런 매매들도 보이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맨날 이런 것만 바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순전히 사기고. 근데 이게 나올 만한 것도 지금 당장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 자, 유념을 해야 될 건, 지금 채권이 과열이고 우리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한번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막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엄청난 게 또 이상한 뭐 600배 풋, 300배 ELW 이런 것들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ELW 이제 300%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거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300%뭐 이런 것들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요거 때문에 우리 채권은, 우리는 풋으로 수익을 크게 한번
자, OECD 중 나라비 증가 속도가, 이거 증가가, 이렇게 증가 속도가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풀 수밖에 없어요. 재정 확대, 요거, 폴리시 믹스, 재정, 금융, 뭐, 요런 거, 다, 국고채 금리, 재정 확대를 통해서 안정화를 꾀하는 거예요. 금융 쪽, 또 재정 뭐 이런 쪽으로 다 해서. 근데 오히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싸졌으니 남아있는 채권들은 환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점을 기록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코리버 우린 리보 금리를 써요. 리보. 영국도. 그래서 영국이 블랙시트가 됐을 때 그 리보 체계, 그리고 트럼프가 리보 금리 안 쓰고 새로 만들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말만. 우리는 코리버예요. 우리는 코리버. 근데 코리버 금리도 8월 20일 이후 저점 이후 오르는, 이때가 채권 금리가 제일 비쌌을 때, 그 채권 가격이 높았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도대체 재정 확대라고 나왔지만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재정 확대. 민망해졌다는 건데, 자, 이게 재정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채권이.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당연히, 그때는 이번에는 쌍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잡을 수 있는, 자, 요때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뭘 들어가야 되는지 가치 평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방 로또 잡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로또를 직접 소개는 안 하지만 로또 잡으시는 분들께 가치 평가를 드렸죠. 그때, 즉 풀이가 제일 많이 축소됐던, 풀이가 가장 많이 축소된 콜가풋을 양매수하는 거. 한 달에 그거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기일 전날. 풀이가 가장 축소가 많이 된 콜가풋을 잡아갖고 10만원씩만 들고 있는 거예요. 한 20만원, 20만원이던. 그거만 싹 팔아버리는 경우에, 네, 많이는 아니어도 한쪽은 몇백 퍼센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ELW 속성에서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오늘 로또 0304 745 정도 되겠죠? 745 맞죠? 746 뭐 이렇게 좀 움직였잖아요. 네, 요거 맞추는 것도 물론 양콜, 자, 가장 근사치에서 막콜과 맞풋을 잡는 건데, 그것도, 이게 노름 같지만요. 자, 만기일날 마다 당월물로 하면 조금 양광이 나버리면 소용이 없지만 아침장에 그 전날 잡아서 아침장에 한 100% 정도 양쪽을 다 매도하더라도 100% 정도 수익 내서 파는 방법을, 그거를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할까봐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콜 갈아타기도 들어갈 거고요. 풋도 자 잘라내면서 저가 풋으로 갈아타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ELW는요 안전하게 양매매를 하다가 수익이 클 때 확 늘려가서 토끼같이 팔고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합성해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자, 제가 기사를 더 추가해 놨지만 요렇게 리먼 때하고 지금하고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빚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덜 풀었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덜 풀어도 이때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반이 줄어 있었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 OECD 35개국 중에 우리 국가부채 많지 않다가 계속 나와요. 하지만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순발응이 똑같이 풀었다고 확실히 줄였어야지 돼요. 우리는 작년 5월 6월에 금리를 낮추지 높였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착오는 50년물을 왜 선거 끝나고 풀었어요. 자, 어디는 트럼프도 금리 올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말든지 올리고 바이백을 해주니까 오, 채권을 정말 얘들 보호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2018년부터 이때 일본이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미국은요, 유럽은 이렇게. 근데 지금 채권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올라간 채권이 어느 정도 속도인 줄 아세요? 이번에 미국과 유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가 폭등한다 그랬죠. 저금리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경기가 엄청 좋아 본 일이 없어서. 근데 저금리가 폭등을 해요. 하물며 이번에 다 금리가 올라갔어요. 저금리들을. 미국은 저금리는 아니죠. 유럽은 저금리였죠. 근데 그런 유럽보다도 우리가 국채금리가 반등했다고요. 그거는 풀어놓은 채권이 가격이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갚을 게 적어도, 자, 갚을 가격, 그러면 얘들이 팔고 나면 환율이 폭등해야 되잖아요. 작년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폭등을 했지만 1.8이에요. 작년에 2.7이었는데.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노르웨이 펀드가, 국부 펀드가 나간 게 아니다. 우리 채권을 유지하고 있다거든요. 일정 물량 수익. 그러면 얘네는 싼 값에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한 번만 내려주면 팔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절하게 풋을 매도해 놓고 저가를 잡을지 높은 풋을 잡을지를 결정을 해 놔야 되겠죠. 자, 미국은 그렇다 쳐요. 저금리인 유럽보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금리보다 더 저금리는 유럽은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4번 올릴 때 유럽은 못 올렸어요. 저금리기 때문에 올렸다가 막 1000% 튀고 그리고 저금리기죠.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변동폭을 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 움직인다. 그러면 얘네는 10년물 채권 금리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올라갈 때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요렇게 얘기해놨어요. 뭉뚱그려서. 하지만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효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일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렇지도 않았는데 단기간에 너무나 금리가 2.7, 2.8에서 금리를 완전히 거꾸로 하다 보니까 1.1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자 엊그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달 전달보다 우리 국채 빚이 줄어들었대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갚아줄게. 그러면 팔고 나가지 얘네들이 안 팔고 나가겠습니까? 지금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작년에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 한 15,000원 20,000원 됐다 그러면 자 쪼그라든 15,000, 6,000원에 물타기를 해서 더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수익을 내면 풋 이게 팔고 콜로 들어가면 중간에 콜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계속 이렇게 수익을 누지 않는다. 그럼 물타기 안 해요. 팔고 나가면서 환율 폭등, 지수 하락, 금리 상승, 채권 하락. 결국 이거는 지수 폭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상승도 남아있는 채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쪽을 잡아가는 거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벌려서 2개 정도만 딱 가격 대비 가격만 보시면 돼요. 지수보다도 물론 지수랑도 행사가 대비해서 양쪽을 딱 잡고 자 매매하면 자 어느 쪽에서 수익이 날지 그거를 자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기 ELW 속성 마스터 여기 2시간 통해서 어느 쪽을 잡으면 되는지 그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 저희는 풋을 내일 오르면 오를지언정 오늘 40% 정도 매도를 했고 아까 싼 거 77 우리 3이었죠. 3월 10%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콜 20% 근데 내일 등락이 나오면 싹 줄일 거고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 프리미엄만 빼고 오후장에 조금 더 늘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풀이가 축소가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풀이가 축소가 적을 거고 등락이 나오면 풀이 축소가 양쪽에 콜풋에 풀이 축소가 커질 테니까 자 한 비중을 내일부터 잡아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는데요. 지금 금리가 웬만해서 빠지질 않고요. 이 와중에 채권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사실 하락 한 번만 해주면 좋겠는데 내일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비나이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콜이든 푸시든 세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 조금씩 자금을 늘려버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녁에 무방을 하게 되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내일 만기일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